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성은과 박지원을 엮으려고 하는 언론의 짓거리들이 이제 도를 지나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에서 오늘 일면에 단독을 냈는데 그 JTBC가 낸 거죠. 네.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아하. 네. 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 조성은이 자료 600건을 캡처를 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캡처한 거를 같이 사나요? 아니면 캡처를 한 동영상과 그 시간 파일들을 중앙에서 확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성은 씨도 이제 놀라하는 거죠. 이거 공수처에 갖다 줬는데 왜 알고 있지? 네가? 공수처가 폰에서 정보를 빼서 중앙한테 다시 내줬네요. 출처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은 씨가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미리 이러한 자료를 중앙에 주지 않았다고 하면 왜 JTBC와 중앙에서 이런 굉장히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개인적인 정보와 움직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알고 언론에 터뜨릴 수가 있죠. 이 공수처 이래갖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되네요, 갈수록.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이 조 씨가 그 김웅국킴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 및 다운로드한 파일이 143건 중에 106건. 이 106건이 박지원 국정원장 만나기 전날 하루 전에 오후 10시에 8월 10일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 8월 12일에도 김 의원과의 대화방을 2번 더 캡처를 했다. 그러니까 만날 날 11일만 안 하고 그 전후로 캡처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뭐냐, 박지원한테 이거 꼬질른 거 아니냐, 뭐 사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걸 캡처를 받았든 뭘 했든지 간에 행위가 2020년 4월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 4월이면 박지원 원장도 사실은 저쪽 편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국정원장 되기 전이라고. 전이지. 예. 그러면 저쪽 편에 있으면서 내가 미래의 국정원장이 될 줄 알고 조성은을 시켜갖고 이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간에 터트려가지고 민주당을 도와라 그랬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시간 여행자들이 많아? 나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네. 어? 시간 여행자. 왜 박지원까지 끌어들여갖고 여행자세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냐고요. 그걸 캡처하고 박지원하고 설령 얘기를 주고받았거나 안다고 손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손준석이 이거 안 한 게 됩니까? 안 보낸 게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 고발 행위 자체에 대한 본질을 흐려버리고 중간에 있는 메신저들을 이 조지는 방식, 그렇죠. 이거 옛날부터 쓰던 똑같은 방식이에요. 옛날에 그 저기 누구냐 정윤회 씨.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 있었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누가 유출시켰냐 그래가지고 이걸로 갖고 져져가지고 원래 그 보고하는 건데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보고 받았던 사람이 있어서 외부로 내보낸 건데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 문건 내용 자체의 본질을 흐려버린 적 있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이걸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만약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제보자를 직접 만나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아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최소한 내가 만일에 어떻게 뭐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꾸며가지고 이런 걸 공작으로 한다 그러면 몇 번의 보완을 거쳐가지고 투철하게끔 내 자신을 숨기고 뒤에서 이걸 하지 이렇게 까대기로 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 사람, 그러니까 조성은이란 사람을 나는 나 같으면 이런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언제 봤다고. 국민의당 갈 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당 대표 했을 때 당내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그 고발 사주 사건은 사실상 얘가 수습한 사람 아니에요. 얘가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이은주 관련해서 그거 전부 다 증거 이유미 관련해서 증거 다 제출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검찰한테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스스로 까발렸다 그럴까? 검찰 조서를 얘가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유출자 몇 명만 받고 당내 국민의당에 있는 대부분 의원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 당시에. 사실은 이거 제보 조작 이 사건 그 예전에 그 뭐 문준영 씨 관련해 가지고 친구인데 뭐 걔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거 사건은 대선 직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가 어. 사실은 책임졌어야 될 일이거든요. 문제 삼았으면 안철수, 박지원 다 관련돼 날라가야 있던 돼. 국민의당 의원들 전부 다 날라갔어야 돼요. 근데 근데 이거를 이윤이랑 그 사람들만 껌빵에 가고 다 조성은이 끝나버렸어. 가서 합의를 봤다니까 검찰하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버지 검사 출신 변호사라면.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사람 정치나 성향을 봤을 때 조국 장관 비난하고 친정부적으로 민주당하고 뭘 엮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민주당은 이 천정배에 있던 시절에 저 박원순 시장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잠깐 민주당이었고 그 이후로는 쭉 저쪽에 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 그때 고발됐었던 그 조작 사건을 실질적으로 법무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조성은이라니까. 그러면 당대표 입장인 박지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 잘하던 직원 같은 친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치 위기를 막아준 사람이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겠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 가지고 너 어떻게 지내니 너 뭐 하고 있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박지원 원장하고 뭔가를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일단 시기가 안 맞잖아. 시기가 다 터진 후잖아. 이미 그 파일들이 지금 박지원 원장 만나기 이전에 엑스파일러에서 쭉 다 돌았다니까. 국짐당 안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공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일보도 거의 똑같은 단독을 오늘 냈거든요. 아까 중앙일보는 1면에 냈고 조선일보는 5면에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8월 달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8월 네. 11일. 근데 이 뉴스버스 기사를 보면 이 조성은 씨하고 6월 말에 만났습니다. 이 전혁수 기자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거죠. 그리고 7월 21일에 A 씨가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대화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뉴스버스 제보가 지나고 한 달 있다가 네.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뭔가 조작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순서가 너무 늦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제보 던지기 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죠. 박지원 원장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뉴스버스 한테도 기자하고 던져주던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자 먼저 만나고 한 달 뒤에 박지원 원장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사가 터진 거예요. 지금 조성은은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야 관계없이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유승민과 이준석 기존에 있는 국짐당의 지도부인 거고 까서 조져버리려고 하는 게 과거에 미통당에 있었던 지도부들하고 윤석열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할 애들은 그쪽으로 떠넘겨서 정리가 돼버리면 끝인 거고 지금 있는 국짐당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유승민한테 이준석한테 딱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지금 이 판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 작가의 뇌피셜을 시나리오에다 두고 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나 정보를 보시게 되면 아 이거 짜고 치는 판이네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송 작가님이 칠판에 이렇게 딱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딱 연관관계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혹시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그 모든 상황이 다 짜여진 판이구나. 그러니까 쟤들은 네. 사람들이 정리를 못 해갖고 아니 이놈이 맞는 거야 저놈이 맞는 거야 이놈이 옳은 거야 저놈이 모르는 거야 요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 상황에서 그 그늘과 틈새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을 엮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엮는다 하더라도 손준성이 본질이에요. 손준성이 그 고발장을 보냈고 그 그랬다. 고발장으로 증거가 있다. 증거가. 국짐이 청부 고발을 했고 또 검찰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수사했잖아. 그렇죠. 이게 시작된 시점이 딱 채널A 이동재 사건 터지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니까. 그렇죠. 누가 봐더라도 유가 원칙이 딱 맞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증거가 어떻게까지 있- 다 증거가. 나와 이게. 그리고 게다가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당시 윤석열 총장 없이 윤석열 총장 지시 없이 움직이기 힘든 직책에 있었다. 그럼. 그것도 팩트예요. 아니 밑에 있는 정보들 받아갖고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난 잘 모른다. 에이. 3개월밖에 같이 안 있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개월밖에 같이 안 지냈다는 사람을 지방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갖고 이 사람은 건들지 안 된다. 말아달라라고까지 직접 얘기했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제일 그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4월달 그때부터 이 네 사람들이 서로 모여갖고 이 김건희랑 카카오톡을 열심히 날려가면서 뭔가 공작질을 한 게 맞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한돈이 왜 지방에 있던 나를 갖고 뭐라 그래요? 나는 잘 모르는 그동안 조용히 죽어 지내다가 자기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니라고 항변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를 봐도 얘네들은 있어요, 뭔가가. 근데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언론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전혀 없다는 게. 심지어 여야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파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게 그 추미애 장관 있을 때 검찰에 그 인사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 검사가 손준성 검사가 사실은 한 직급 낮은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들을 감수하고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을 가만 놔뒀던 거예요. 자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상 여러모로 없이 이 사람이 손준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돼. 윤석열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성명불상의 부하검사. 지금 있는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부하검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죠. 안 나오죠. 그 사람은 손준성도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 안고 네, 가겠습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헐. 왜? 그 사람이 한동훈이니까.